이번 시간에는 파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명의 친구가 그림처럼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친구가 공을 높게 던지는 바람에 공이 물에 빠졌어요. 자, 물이 깊고 이 한가운데까지는 너무 멀다고 했을 때 오른쪽의 친구가 지금 돌을 던져 물결을 만들어 볼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돌을 던져 물결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이 공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파동의 특성 때문인데요. 자, 웨이브라고 하는 이 파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은 한 곳에서 생긴 물체의 진동, 흔들림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바로 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잔잔한 호수에 이렇게 한 곳 화살표 방향으로 물체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이 주변으로 진동이 퍼져나가게 되겠죠. 자, 이때 파동이 처음 발생한 지점을 파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바로 매질이라고 합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물을 통해 파동이 전달되는 경우를 물결파라고 하고요. 액체, 고체, 기체, 주로 우리 공기에서 전달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음파. 자, 그 다음에 우리 땅을 통해 흔들림이 전달되는 걸 지진파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용수철을 통해 전달되는 용수철 파동도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많은 파동이 있는데요. 파동엔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전달하는 건 무엇이다? 에너지만 전달한다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와 같이 이렇게 파동이 지금 오른쪽으로 물결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물결파가 오른쪽으로 진행하여도 매질인 물이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만 하므로 물 위에 떠있는 물체는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한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물체가 물에 빠진 축구공이었다면 이 축구공은 이동하지 않고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만 하니까 우리는 이 축구공을 꺼낼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잘 이해 안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어때요? 군인들이 이렇게 파동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군인들은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만 반복을 하죠. 자, 이처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파동에서 이동하는 것은 에너지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파동을 표시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파동의 표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칫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볼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그림이 물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물결을 딱 어느 일정한 시간에 사진을 찍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결파 정지. 자, 정지된 물결파라고 생각하시고 높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마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루, 파동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점을 바로 골이라고 합니다. 골짜기 할 때 그 골이에요. 그래서 골은 파동에서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폭은요, 진동의 중심. 자, 진동의 중심이라고 하면 이 마루와 골의 딱 중심. 그러니까 이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 또는 이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높이를 바로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자, 그 다음에 마루에서 이웃한 마루. 자, 지금 여기 이 마루, 동그란 마루 있죠? 자, 마루에서 여기까지. 자, 이거를 바로 파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골에서부터 다음 골까지. 자, 골까지도 이제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루에서 이웃한 마루 또는 골에서 이웃한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는 파동의 한 지점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바로 주기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정지된 물결파잖아요. 이 물결파를 만약에 정지시키지 않고 자 일시정지 푸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던 물체가 내려올 거고 자 여기 이렇게 내려왔다가 1번 또 더 아래로 내려갔다가 2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올라가고 3번 그리고 또 다시 높이로 올라갈 거예요. 4번.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한다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을 다 거쳐서 이렇게 원래 위치로 돌아와요. 마루에서부터 골까지 갔다가 다시 마루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를 한 번 진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바로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주기의 단위는 초예요. 초. 그래서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이 한 번 진동하는데 4초가 걸렸다. 그러면은 주기는 바로 4초가 되는 거죠. 자, 진동수는요. 파동의 한 지점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예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이렇게 1, 2, 3, 4 과정을 거쳐서 몇 번을 진동하니 이게 바로 진동수입니다. 이 단위는 헤르츠를 씁니다. 헤르츠. 이 한 지점이요. 1초 동안에 이 1, 2, 3, 4를 거쳐가지고 4번을 총 진동했어요. 4번을 왔다 갔다 이렇게 했으면은 파동의 진동수는 바로 4Hz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별표하고 자 주기는 진동수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요즘은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들은 물이 출렁이면서 이동하는 파도를 이용하여 서핑을 하죠. 파도의 물결처럼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물이 직접 이동하는 것일까요? 물은 움직이면서 파동을 전달시킬 뿐 스스로가 이동하지 않아요. 물과 같이 파동을 전달시키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는데 물결이 진행해도 매질인 물은 진행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물이 진동하면서 퍼지는 물결파는 수면의 한 점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하면서 이동을 해요. 이때 높은 곳을 마루,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해요. 마루에서 이웃한 마루까지의 거리는 파장, 진동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해요. 파동이 진행할 때 1초 동안 매질이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해요. 이때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해요. 자, 마지막 주기와 진동수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